교회 조직을 악용하는 신종교인들이 진짜 악성 근본주의자인 이유. 1988년에 KNCC 선언으로 반공선언을 하고 한편에서는 1989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중심의 반공기독교의 결집이 있었다. 지금은 그때의 신학적 경계선은 무너졌다. 신학적 경계는 무너져도 정치적 구분은 여전히 남았다. 그 시점부터 쭉 한국 사회를 떠도는 기독교 사회를 둘러싼 이념적 딱지가 있었으니 근본주의자란 말이 있다. 이제는 정반대로 그들에게 되돌아갈 시간이지 싶다.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반복하는 반기독교 선동 공식을 사용한다. 우리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근본주의자라는 딱지가 붙게 된 계기를 거꾸로 추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의 활동을 한국 땅에서 제한하고 딥스테이트와 연결된 기독교를 끄집어내서 백으로 하고 싶어한 세력이 있었다. 이 유럽 기독교 역사에서 서방 기독교의 부정적인 것들만 골라서 퍼뜨린다. 3. 한국 우파 기독교는 동방 기독교에 무관심하다. 이를 악용하여 신종교를 국제사회의 동방 기독교라고 뻥을 친다. 이러한 정치 조직에서 근본주의자라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무의미한 교회 조직을 악용하는 신종교인들의 정치적 정적의 표현이다. 꾸준히 그들은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하여 원불교나 대종교 등의 종교 용어를 따와서 적대시하는 교양물을 꾸준히 만든다. 문제는 근본주의라는 말은 기독교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좌파들은 비전양장 기술을 극찬하는 민주화를 위한 가족협의회를 우사화하는 집단이 가장 핵심이다. 비전양장 기수는 그야말로 종교적 정결성의 근본주의의 극단이다. 현재의 우파 진영에서 평론가로 활동하는 유동열 씨는 비전양장 기수를 출소 공산주의자로 비판한 바 있다. 좌파들의 이들 내면의 읽기는 고도의 정결한 근본주의 신앙 자세로 나타난다. 얼마나 정결한 근본주의자이면 저렇게 신앙적 저항을 유지하고 그러한 저항이 거대한 소용돌이로 전라도 좌파를 휘감을까? 창작과 비평사의 100년의 변혁 3.1에서 촛불까지라는 책도 일반 인문학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가히 엽기적 수준의 근본주의적 종교성을 보여준다. 천주교 교적을 악용하는 천도교인인 시인 김지아는 천도교 교리를 통해서 현재를 호남 천도교 세력의 이상세계인 일제시대 사회주의 전성기로 돌리고 싶어 했다. 창작과 비평사의 그 책은 김지아 시인의 80-90년대 작업과 철저한 연장선에 있다. 일제시대 사회주의 혁명가의 우상화를 통하여 그 조상 숭배를 통해서 완전히 세대가 바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의 보복함을 그들은 변혁이라고 부른다. 근본주의라는 말은 종교 일반 용어로 말할 때 기독교에만 국한되는 용어가 아니다. 종교의 근본주의는 정치 권력과 불화를 일으키는데 근본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세계화로 지리적 이동이 잦아져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기가 쉬워졌으나 근본주의자들의 충돌만 가속화되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슬람교와 다른 신앙 간 충돌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기독교 근본주의가 인도에서도 힌두교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배타적인 종교로 손꼽히는 유대교는 물론이고 평화롭다고 알려진 불교에서조차 정통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옥성득 교수의 교회사를 주목해야 한다. 다수의 기독교인에겐 6.25 전쟁 때 공산군의 기독교인 학살을 끔찍한 기억으로 갖고 있다. 1990년대에 문맹 공산당원의 공산주의자 지적은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억울했다고 지적했다. 빨갱이로 몰다는 말은 그런 맥락이다.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옥성득 교수의 교회사에서는 진짜 공산당 폭력의 기원을 어이없게도 찬양하는 교회사가를 본다. 미국 선교사가 한국의 토속신앙을 무시했기에 기독교인이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다. 좌파는 6.25 전쟁 때 기독교인 학살이 공산주의자의 명령이 아니라 중국 문명 특유의 폭력성에 배인 것이라고 애타게 설명해왔다. 결국 6.25 전쟁 때의 기독교인 학살사는 곧 신종교 근본주의의 학살 역사로 기록돼야 한다. 옥성득 교수의 교회사 강연을 허락한 유클라 대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본인의 주장은 계속 파벌간의 시족 인종주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을 끝내는 의미로서 칭의성화 교리는 인정하는 기독교인이 되자는 것이다. 그러나 칭의성화 교리를 인정하면 민족해방 통일 전선은 못한다. 칭의성화 교리 등 기독교의 기초를 완전히 부정하면서도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민족해방 전선하려니 국제복음사기단이 되는 거다. 문재환과 문정인이 냉전을 주장하는 마이크 펜스의 탈냉전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원불교적 남북한 전망도 근본주의가 아니라고 보기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교리가 없는 게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장자 크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나오는 시민 종교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상태였다는 이야기다. 통일부를 장악한 신종교인들이 하는 주장들도 거의 근본주의 수준이다. 그런 이들이 하나같이 자기는 정중앙이고 균형이며 중도라고 주장하며 그냥 사도신경 정도 지키고 살자는 수준을 근본주의자로 몰아간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아예 막 나가는 멋대로 기준에서는 뭐든지 근본적이고 본질주의자가 된다. 김대중 노무현 문죄양을 이어가는 제사 양식인데 그게 일제시대 호남 천도교의 전통에 이어가고 그 전통에 안 맞는 한미동맹파 우파를 낙인 찍고 배제하고 발자는 이야기는 여느 근본주의적인 민족주의 종교 양식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 복음을 거부하면서 교회 조직만 악용하는 이들에게 성서적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서적 복음을 존중하는 세계 인권 선언에 보호될 권리를 신종교인들이 어기는 특권의 현상이 황우석 포토샵 줄기세포 같은 허구였다는 것이다. 그런 특권은 깨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원불교 파시즘으로 김종인의 난동을 규정할 이유가 있다. 근본주의는 꼭 기독교에만 머물러 있을 용어가 아니다. 호남 천도교는 곧 시족 종교다. 그 시족 종교와 얽힌 사회주의 기획과 그 연장선에 있는 반기독교 움직임은 국제예수사기단 측면으로 이들의 기독교적 앞가림의 문제를 사기의 문제로 국제인증을 취소해야 할 문제로 본다. 일제시대 사회주의 혁명가들에 대한 근본주의자 수준에 달하는 우상화 움직임이 문죄양 정권에서 폭포수와 같다. 이들의 문제는 결코 헬라적인 세계일 수가 없다. 이들은 단 1초의 순간도 장 자크 루소의 시민종교 상태인 적이 없고 근본주의적인 민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조선공산당 운동에 매여 있는 사대부들의 시족주의로 간 것이다. 한 줄 요약. 한국교회는 국제예수사기단 문제를 문제화할 용기가 필요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